집권 여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과반 득표로 바로 당대표가 결정될지 1, 2위 결선 투표까지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세론을 형성한 김기현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자,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김 후보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두 사람에게 기자회견 전후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만나신 게 연대로 봐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혹시 결선 투표에 가면 두 분이 연대를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여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으로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의, 자유, 우리 또 당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요.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황한 연대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또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의혹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번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 그런. 안철수 후보 측은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두고 천하람 후보는 김기현 후보 사퇴 요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당대회 불복이나 과격한 투쟁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침소봉대, 막장 내부 총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내가 사퇴했든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승전 김기현 사퇴로만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하니 당원들이 역정이 나신다. 아니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작정 그냥 그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지도자 자기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거죠, 우리 당원들이요. 경쟁이 치열한 만큼 관심도 높았던 걸까요?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은 5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대선을 거치며 당원 규모도 최대로 늘어나서 선거인단이 83만여 명인데 투표율까지 높게 나타나면서 표심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고령층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만큼 전통적 보수층의 참여가 높았을 거란 시각도 있고요. 2021년 전당대회보다 수도권과 2030 당원 비중이 늘어난 게 변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표심에 따라서 1차 과반으로 당대표가 선출될지 결선 투표로 갈지도 정해질 텐데요.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간다면 친윤계 지지를 받는 김기현 후보가 안정적으로 진출할지, 다른 한 자리는 안철수 후보가 차지할지, 또는 선거 후반 안 후보를 빠르게 추격해온 천하람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지, 또 김기현 후보 저격수로 활동해온 황교안 후보가 선전할지 관심입니다. 그 결과를 오늘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는데요. 경선 기간 내내 이어진 윤심 논란을 잠재우고 화합의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찜질방을 찾아 소상공인 난방비와 또 임대료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물가 에너지 지원금 7조 2천억 원을 포함한 민생 예산 30조 원을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는 말은 했는데 소식이 없고 에너지 물가 지원금 포함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상황은 안개 속 혼전입니다.
친명 비명 사이 계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다음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는 대표직 사퇴나 친명이 새긴 당직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앗간 여주인께서 제게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불쌍해요. 바닥 민심은 이재명 동정론이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이런 바닥 민심을 잘 헤아리면은 이재명 사퇴론이 줄어들고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이 흐름이 더 저는 강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게 어떤 뭐 당대표직을 물러나는 아니 것 뭐 그것도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직 개편도 방법이고 지금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네. 또 정무직 당직자들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뭐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가 예. 뭐 여러 당직이 다 완전히 친명계로 돼 일색으로 지금 돼 있으시죠. 있거든요. 예, 예. 이재명 대표가 그 뭐 자꾸 오랑캐 쳐들어온다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무죄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한번 실질 심사를 받아보는 게 사법부에 그러지 않고 리더십이 생기겠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의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힘이 실리는 걸까요?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의 뜻을 같이 한 정의당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던 결기 있는 검찰은 어디로 간 겁니까? 민주당은 쌍특검을 함께 추진하자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이견을 좁혀서 법안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는데요.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고. 다만 함께 논의해서 좀 법안을 함께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정의당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차이점은 좁혀가면서 함께 좀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당 사이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걸까요?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이자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입장.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169석에 정의당 6석,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반면 정의당은 먼저 국회법 절차대로 법사위 논의를 지켜보자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검 범위를 두고도 양당 입장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 여사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의혹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은 주가 조작 의혹 하나만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 추천을 어느 당이 하느냐를 두고도 견해차가 있는데 이는 접전 모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거라면서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수사를 자신들이 지명한 특검이 9개월간 검사 수명을 파견받아서 수사하겠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마 이 대장동 수사를 스톱시켜서 자신들의 영역으로 가져가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이 특검법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달라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모아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더라도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까지 240일이 걸립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그 사이
전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